첫째, 안세영의 스타일은 중국 선수들이 가장 취약한 플레이 유형이라는 점이다. 중국 여자 단식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강한 체력과 파워 기반의 스트로크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하지만 안세영은 전형적인 유럽식 스피드 전환과 일본식 수비 견고함, 그리고 한국 특유의 기민한 포지셔닝과 셔틀 제어 능력을 융합한 전혀 새로운 유형의 선수다. 그녀의 플레이는 예측 불가하고 상대의 리듬을 완전히 깨트린다. 특히 중국 선수들이 강점으로 삼는 드라이브 싸움과 평행 스트로크에서조차 안세영은 위외의 커트와 드롭으로 리듬을 끊는다. 이로 인해 공격에 능한 체니페이, 허빙지아오 같은 선수들조차도 안세영을 상대로 경기력이 급감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안세영은 경기 중 심리전에서 월등히 앞선다. 중국 선수들은 자국 내 극심한 경쟁과 대표팀 내 위계 구조로 인해 경기 중 긴장을 쉽게 드러내며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 반면 안세영은 상대 선수의 흐름을 끊고 본인의 템포로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데 탁월하다. 예컨대 2024년 파리 올림픽 예선전 당시 체니페이가 연속 실점을 하자 안세영은 일부러 루틴을 길게 가져가며 체내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이처럼 안세영은 기술적인 우위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가하는 데 능하며 경기 흐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게임 리더로 성장했다. 이러한 능력은 중국 선수들이 가장 약한 심리적 불안정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셋째, 중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체계적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배드민턴의 세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자 단식 분야는 체니페이, 허빙지아오 외에 뚜렷한 차세대 에이스가 없다. 한편 안세영은 한국 배드민턴의 장기 프로젝트 하에 어린 시절부터 세계 무대를 목표로 체계적인 기술 훈련과 멘탈 트레이닝을 받아왔다. 중국은 여전히 결과 중심의 단기 육성 시스템에 위존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제한하는 전술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반면 안세영은 경기 중에서도 전술을 바꾸고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데 있어 놀라운 유연성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중국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답을 찾지 못한 채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다. 최근 안세영과 중국 대표팀의 왕지희 코치가 경기가 끝난 뒤 서로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중국 내 여론이 극도로 요동쳤다. 왕지희는 2010년대 초반 중국 여자 단식의 핵심 코치로 대표팀 내부에서 보수 성향의 훈련 철학을 고수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한국 선수에게 먼저 포옹하며 미소 짓는 모습은 중국 스포츠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웨이보에는 중국 코치가 한국 선수에게 감탄한 순간 왕지희의 표정은 패배를 인정한 자의 얼굴이다 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일부 급진적 팬들은 중국 대표팀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 왕지희를 비난하는 성명문까지 등장하며 중국 배드민턴협회 공식 SNS가 급히 댓글창을 닫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반면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안세영의 인성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후 포옹 직전 안세영은 먼저 라켓을 내려놓고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고 왕지희도 이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포옹을 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맨십을 넘어 경쟁을 넘어선 존중의 장면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결국 기술과 마음가짐 모두에서 한국 선수 안세영이 중국을 압도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또한 중국 선수들과 코치진은 안세영의 전술을 분석하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그녀의 경기 스타일은 매 경기 변화하고 있어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세영은 2023년부터는 랠리 스타일을 줄이고 적극적인 공격 전환을 시도하면서도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독자적인 경기 리듬을 구축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전 국가대표이자 해설위원이던 오구라 유이카는 지금의 안세영은 리셋 불가능한 정답이다. 중국은 문제집이 계속 바뀌는데 해답지 하나만 갖고 있는 격이라며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안세영은 중국 여자 단식 톱랭커들과의 상대 전적에서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다. 2024년 세계선수권에서는 허빙지아오를 21에서 14, 21에서 10으로 완파했고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서는 체니페이를 상대로도 경기 내내 단 한 번이 리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는 압도적인 체력이나 단순한 기술 우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기 내 변화, 집중력, 전술적 사고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한편 중국 언론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한국은 안세영 하나로 배드민턴 패권을 장악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체계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더 정교하고 치밀해진 것이다. 안세영의 기량은 단순한 우연이나 유행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연구 끝에 도달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반면 황구15는 중국 대표팀은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고 공격 위주의 단조로운 시스템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중국이 안세영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철학과 구조, 태도의 차이다. 안세영은 한 명이지만 그 안에는 전략가, 전술가, 정신적 리더, 그리고 스포츠 외교관으로서의 면모까지 담겨 있다. 그녀가 보여준 경기력과 태도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한국 배드민턴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국은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은 안세영 앞에서 중국 배드민턴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의 21세 소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안세영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돌파구가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 전반의 시스템적 성과로도 평가받는다. 실제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그녀의 성장을 계기로 유소년 및 청소년 대표 육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으며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안세영식 트레이닝 루틴 이모범 사례로 도입되고 있다. 특히 스매싱 빈도보다는 코스 운영과 풋워크 집중, 셔틀 컨트롤 중심의 훈련 방식은 기존 중국식 힘 중심 훈련과 대조를 이루며 국제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뚜렷이 달라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안세영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이 인정한 기술과 정신력의 조화를 갖춘 몇 안 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경기 중 한 번이 미스해도 흔들리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다음 셔틀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팬들과 해설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BWF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멘탈의 여왕, 경기장 위의 장인 등의 자막과 함께 클립이 올라오며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중국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안세영을 이변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그 해답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 안세영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